제가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오른쪽, 왼쪽이 확연하게 양쪽의 교근의 차이가, 사이즈가 크다 생각하면요. 교근은 많이 놓는 경우는 보통 25에서 한쪽에 50유니트 놓는데요. 50유니트 놓는 경우는 100명당 1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쪽이 크니까 더 많이 놔주세요. 이쪽이 작으니까 더 많이, 양쪽 다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냥 양쪽 다 똑같이 놓거든요. 조금 더 크더라도요. 어차피 줄어들고 나면은 비슷해져요. 그리고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요. 사실 교근의 사이즈도 물론 있겠지만은 뼈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두께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일단 25유니트 정도면은 교근 한쪽은 거의 뭐 완벽하게 커버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쪽의 차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한쪽을 더 많이 놓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럼 한쪽만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있다 경과를 보시고 사이즈가 비슷해지면 한쪽만 맞으시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뭐 사이즈가 비슷해졌는데 반대쪽도 줄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반대쪽도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많이 놓는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놓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한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용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톡스도 항상 내성 걱정을 하시는데, 내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요, 보톡스를 너무 오랫동안 맞았다고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보톡스를 10년 이상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간격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 자주 오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거든요. 이만, 미간, 뭐 눈가 주름은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주름 때문에 이제 계속 꾸준히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오실 때마다 늘 좋아하세요. 근데 내성도 없거든요. 근데 내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톡스를 오랜 시간 동안 맞았다, 뭐 한꺼번에 고용량을 맞았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약을 드시면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혹은 그 약이 전혀 듣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톡스도 어떤 분들한테는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톡스를 맞아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지내셨냐,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은 이분한테 보톡스 과연 내성이 있으신지 없는지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혹은 보톡스가 내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스스로 이제 보톡스 효과가 없어요, 내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맞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만 맞아볼게요라고 또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놔보면은 또 보톡스 내성이 아닌 경우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톡스 그러니까 독이잖아요. 그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든 보톡스는 다 A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A 타입에 대한 보톡스의 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B로 바꾸시면은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B 타입의 보톡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도 안 되고 수입이 안 돼요. 예전에는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예전에 이제 보톡스에 내성이 있어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B로 갈아타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거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언젠가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구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이레놀만 드셔도 난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이레놀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소염 진통제로 바꿔서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보톡스 맞으셨을 때 효과가 없는 분들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은 그 부위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것처럼 심하게 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심하게 붓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았을 당시에 알러지 현상처럼 또 나타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바케이긴 하죠. 그래서 보톡스의 내성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 놓는 용량도 결코 낮은 용량이라 많은 용량을 놓는 건데, 그 맞고 나서 내성이 생겨서 두렵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맞아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맞고 나서 내성이 생겼다 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 맞으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분한테는 보톡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성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내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요. 보톡스 오랜 시간 맞았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톡스를 고용량을 맞았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궁금한 내용들을 유튜브에도 또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 점들을 제가 답변을 잘 드렸나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